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강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페이지 91 긍정적 슬라이드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슬라이드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첫 줄에요. 부정적 슬라이드가 만들어질 때 당신의 주의는 감추거나 없애버리고 싶은 싫은 것에 모아진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의 좋아하는 면이나 가지고 싶은 면으로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이다. 보셨다시피 결점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원하기만 한다면 덕목을 키우는 일은 쉽다.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 뭔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것, 줄어들었으면 좋겠는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제 그것을 전환을 해서 긍정적인 것,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더 증가했으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초점을 옮기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세요. 이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9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볼게요. 자신의 어떤 점을 숨기거나 없애버리고 싶은가? 슬라이드는 부지불식간에 만들어진다. 네. 왜냐하면 거울은 그 내용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울은 에너지가 얼마나 강하냐, 어느 정도 네가 거기에 먹이를 주고 있냐, 주의 집중을 하고 있냐, 관심을 하고 있냐, 여기에 관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것이지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거울은 그것을 인식하고 고스란히 반영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이곳으로 옮겨야겠다 이 얘기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싫은 사람 있죠? 싫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꼴도 보기 싫어. 아, 정말 지긋지긋해. 아, 나 저런 사람 진짜 싫어. 이런 사람 싫어. 아, 모임에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그럼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은 내 삶의 주변에 꼭 나타나요. 어디를 가나. 직장을 옮겨도 난 이런 사람 정말 같이 일하기 싫어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희한하게 달라붙어요.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으면 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내 주위에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여전히 관심을 하잖아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안 주려면요. 먹이를 주지 말아야 돼요. 먹이가 뭡니까? 에너지, 관심이에요. 그러려면 관심을 전환시켜야죠. 관심을 다른 데 둬야 여기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관심을 또 없애려고 애를 쓰면은 더 관심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싫은 것은 그냥 두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원치 않는 것을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영향을 덜 받게 만듭니다. 이 힘이 사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휘둘리는 거거든요. 힘이 강하면요,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저리 좀 가 하는 거죠. 내가 있건 없건 상관없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 존재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데 여전히 관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라. 그것이 긍정의 올바른 방법이죠. 긍정이라는 것은 힘을 키워라 이거예요. 이거 들기 어렵죠? 무거워요. 그런데 긍정의 관점은 이것을 들 수 있는 힘을 키워라. 무겁다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걸 드러낼 수 있는 힘을 키워라. 긍정이라는 것은 환경과 맞서서 싸우고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너지를 키워서 거뜬히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압력에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더 이상. 그것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그러면 이 부정적 슬라이드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부정적 슬라이드의 진원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읽어볼게요. 그것과 씨름을 벌이면 그것은 더욱 두드러져 나온다. 그저 슬라이드가 근거하고 있는 터전을 빼앗아 버리라. 그 터전이란 당신의 주의와 당신이 거기에 부여하는 중요성이다.
주의를 부정적 슬라이드로부터 긍정적 슬라이드로 전환시켜야 된다. 주의를 전환시켜라. 주의는 보통 우리가 주의 집중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는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갖다 두는 것을 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내 눈길 닿는 곳. 내 눈길이 닿는 곳이 사실 내 마음이 가는 곳이죠.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내 에너지가 가는 곳이죠. 람보르기니가 쫙 지나가는데 한 번 더 돌아봐. 눈길이 갔죠? 왜 갔을까요? 내 마음이 가니까요. 마음이 가는 건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계속 쳐다봐요. 뭐가 갔어요? 눈길이 갔죠? 마음이 갔죠? 관심이 가는 거죠. 에너지가 가는 겁니다. 내 눈길이 가는 곳에, 내 시선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고 에너지가 가고,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에너지가 머문다. 이것은 시각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내 생각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내 에너지가 머물고, 그 머무는 것은 자연스럽게 거울은 반영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으로도 눈길로도 어떤 것에 먹이를 주고 있느냐. 먹이를 주면 살아난다. 먹이를 주지 말아라. 그것은 관심을, 주의를 거둬라. 그런데 거두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원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에, 적극적인 것으로 전환을 시켜라, 이 얘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영향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다.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면 스스로 배가 고파서 사라진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나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뭐 쓰레기 같은 감정이 있다. 그냥 두세요. 그리고 없애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을 계속 지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올라오더라도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휩싸이지 않아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나오네요. 읽어볼게요. 이전에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고 씨름을 멈추라. 당신의 모든 결점으로부터 눈을 돌려 자신이 가진 그리고 가지고 싶은 덕목에 주의를 기울이라. 네,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신경을 끄고 씨름을 멈춰라. 반응하지 말아라. 이거. 예. 그런 얘기가 좋은 얘기예요. 내비둬. 예, 내비둬. 그 다음에 신경 꺼. 이 두 가지. 예, 신경 꺼. 신경 꺼.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냥 그렇게 하게. 네, 이게 좋은 태도예요. 예, 우리가 바꿀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즐겁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슬라이드를 전환하는 내용을 하는 거죠. 슬라이드에 대해서 여기에 렌즈가 있고 여기서 빛이 쏴지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필름들이 여기 들어오죠. 그러면 이 렌즈를 통해서 영사기를 통해서 스크린에 상이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종의 세계관, 관념이라고 했는데, 이 슬라이드 자체가 부정적인 경우에 어떤 빛을 투과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니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전환해라. 밝고 빛나는 슬라이드로 전환해라. 이 얘기죠. 읽어볼게요. 당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라. 그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식적으로 벌이는 게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장점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어 자신에게 선사하라. 자기 기만이란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기 기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인 슬라이드를 사용하는 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벌이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환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과 구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슬라이드, 긍정적 슬라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인생의 삶의 네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긍정적 환상,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기대에 올인하는 그런 무모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과는 구별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반드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기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기 기만적인 형태로 이것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이 슬라이드에 와서 여러분들은 또 그런 과거의 시크릿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리는 간단하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정교해야 됩니다. 섬세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상상해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쓸어 담습니까? 여러분들만 피해자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한데,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실 감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지 현실 감각 없이 붕 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네. 그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감각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실제로 현실에서 이러한 슬라이드 기법을 통한 확증이 일어나야 돼요. 체험이 조금씩 쌓여서, 쌓여서 커다란 한 획을 긋고 또 쌓여서 또 커다란 획을 긋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상상이나 무모한 그러한 긍정적 환상의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낙관 또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상식과 같은 자연스러운 일상 수준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이요.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은 무모한 비현실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도박하듯이 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해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되는 만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 붙잡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부터 점검하고 적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트랜서핑 이전에 펜듈럼과 중요성을 통해서 그 현실이 잦아드는 것부터 먼저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쌓임으로 인해서 점점 여러분들이 이 감각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더 이상 자기 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기 기만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알아봐요. 자기 기만을 하는 사람은요. 긍정적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보는지 아세요? 굉장히 온화하고 화사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얘기하는데 불안해요. 그 에너지가, 파장이 옆에서 느끼는 사람이 동감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하다고 말 안 해도요,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요, 마음이 편해져요. 에너지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정말 안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요, 굳이 그렇게 막 신나듯이 방방 뛰지 않아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고요, 그리고 기분이 가벼워져요. 같이 시간을 보내면요. 그런데 나는 행복해요. 나는 즐거워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이 상태가. 이렇게 사람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마음이 다치고 공감이 안 되고 그럼 이 사람 에너지는요, 가짜예요. 그게 자기 기만인 거예요. 물론 뭐 심리검사를 해보면 바로 나오지만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직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는요. 그래서 주변 사람도 알아본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기만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기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도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검증을 하셔야 돼요. 7대3의 법칙 얘기했잖아요. 7이 얘기하는 거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3이 얘기하는 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7이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듣지 않아서 문제가 되거나, 예? 이건 이제 자기 기만이에요. 또는 3이 얘기하는 것, 가끔 어떤 특정한 이상한 사람이 얘기한 거를 7이 얘기한 것처럼 비중 있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을 집단 안에 내놓고 거기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해요. 내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하지만 동시에 그 집단이 나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7대3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항상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세계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게 그건 거예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런 지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과학적인 툴 안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한 과학적인 관점을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양극단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걸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 말하면 왜 그 엑스파일의 멀더 있죠? 멀더 요원. 극 중에서는 이 멀더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FBI 수사관이잖아요. 미스터리 사건을 쫓는 엑스파일이라는 게 이제 분류가 안 되는 사건 아닙니까? A, B, C, D부터 시작했는데 X라고 하는 분류함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미제 사건이죠. 미스테리한 사건. 이런 것을 쫓는데 멀더는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어요. 스칼리가 볼 때는 또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또 멀더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무모하게 가지도 않아요. 검증을 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잖아요. 이러한 정도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92페이지 하단에는 이제 어떻게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까요? 라는 부분에서 조금씩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93페이지 중간입니다. 슬라이드가 해체될 때까지 만들어낸 이미지를 생각 속에 계속 재생시켜라. 언제까지 이 슬라이드를 반복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슬라이드가 해체될 때까지. 슬라이드는 언제 해체됩니까?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슬라이드가 내 현실로 들어올 때까지. 내 현실로. 계속 다가오다가 나중에 내 현실과 하나 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는 해체돼요. 나의 현실이 되죠. 나의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슬라이드입니다. 계속 슬라이드 상영하면 외부 의도가 나를 슬라이드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나와 하나 되죠. 이때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때까지 계속 지속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긍정적 슬라이드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지속해요? 부정적 슬라이드가 해체될 때까지. 부정적 슬라이드를 깨려고 하면은 이 장비가 망가집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긍정적 슬라이드를 옮기면 부정적 슬라이드는 다른 곳으로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부정적 슬라이드가 해체될 때까지 긍정적 슬라이드를 상영해라. 그리고 이러한 슬라이드가 작동하는 것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에서 작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최소화돼야 이것이 일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리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외부 의도는 슬라이드를 금방 인식하지 못하고 서서히 인식한다는 점을 유념하라. 그죠? 그래서 이 물질적인 공간, 시간 안에 현실로 우리의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가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슬라이드가 현실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서히 인식하라. 이 점을 유념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한 덕목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미지를 베껴오지 말라. 당신의 슬라이드는 당신의 것이어야지 타인의 것을 베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뭐예요? 타인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구분하라. 슬라이드는 특정한 목표를 슬라이드화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일 수도 있고 자신의 현실에 대한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타인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목표가 되어서야 돼. 자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타인의 목표를 모방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목표가 좋아 보이더라도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변환시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무조건 따라하게 되면은 이거 역시도 외적인 중요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 슬라이드에서 온전히 작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목표냐 자신의 목표냐 이거 구분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올 거예요. 이 부분을 그때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타인의 목표를 내 목표로 가져오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목표로 변환되어야지 무조건 타인의 목표를 따라하는 것은 이러한 긍정적 슬라이드를 사용해서 심상화를 하는데 제한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라. 이 얘기가 나오죠. 읽어볼게요. 즉흥적으로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내지 말라. 당신이 실제로 얻어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저 멀리에 있는 지나친 상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불만이 가득할수록 도피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됐죠. 그래서 현실 기반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것을 저는 처세에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읽어볼게요.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외부 의도로 하여금 당신의 작은 주문들을 재빨리 처리하여 완수되게 함으로써 다음에는 더 어려운 일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얘기죠. 가까운 것으로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빨리빨리 비교적 상대적으로 빨리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훈련 효과가 나타난다. 그럴 때 저 멀리에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머릿속에 원하는 슬라이드를 집어넣기만 하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잊지 말고 그것을 늘 의식해라.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식의 모든 의심과 망설임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사치를 스스로 받아들이라. 의심을 모두 던져버리고 나면 사실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 가지겠다는 결정만 확실하면 당신은 최고의 소득을 얻는 것이고 믿기지 않는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이런 긍정적 슬라이드가 특히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콘테스트나 파티나 인터뷰 장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잘 해당된다 그러는데 저도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기술을 사용할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파티라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모임이죠. 모임 장면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긍정적 슬라이드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때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 처세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어야 돼요. 능숙하지는 않을지라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 슬라이드만 사용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은 마치 뭐란 같냐면 긍정적 환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좌절을 맛봐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되 거기에 슬라이드가 적용되면요. 이것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했죠. 극내향성이잖아요. 제가 극내향성인데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활달하고 외향적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재밌을 땐 되게 재밌게 또 얘기를 하고 하니까 모임에서도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끄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사람을 대하고 하니까 제가 극내향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절대 안 믿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을 했습니다. 훈련을 했죠. 이건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을. 연습을 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은 이쪽에 다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면은 이것이 쉽게 사용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끝나요. 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계속 쌓여서 이 슬라이드 기법을 필요할 때 바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누구를 만나러 간다, 아니면 어떤 강연을 한다. 그러면 그 가는 길에 그리고 하기에 앞서서 슬라이드 기법을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효과가 나요. 정말 눈부신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요, 좌절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 잡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긍정적 환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반드시 우리는 행동과 함께 가는데 그 행동에는 이러한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트랜스서핑도 마찬가지. 특정한 분야의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 외부 의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기본 지식과 스킬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책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95페이지. 마음에 드는 전시작품 앞에서는 걸음을 멈추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 앞은 무심히 지나쳐가라. 세상이 전시작품과 다른 점은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면 당신이 싫어하는 것은 당신을 따라온다는 사실이다. 그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을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이건 무시해라. 무시하라는 얘기는 그림이 마음에 안 들면 전시관에서 그냥 가잖아요. 그거 지나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림 보면 돼. 그만이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지나치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 왜 그걸 강요하냐 이거예요. 우린 거기에 너무 엮여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싫으면 그만이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던 어떤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그 유명한 어떤 대형 서점에서 책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젊을 때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완전히 이 친구의 모토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 저로서는 이 말이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아니, 지 맘대로 왜 어떻게 해? 지 멋대로 살아, 세상을. 같이 해야 될 게 있고, 그렇게 유아적으로 살면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트랜스서핑을 알고, 그리고 이 말의 의미를 또 알게 됐죠. 이 친구의 행보를 보면서.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다. 정확히 그렇게 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삶을 잘 살고 있어요, 이 친구는. 네,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상당히 좀 유명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토를 정하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데 하기 싫은 걸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거를 제재하고 강요할 권한이 없어요. 어떤 뭐 군대 가거나 이런 특정한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사리를 어기는 것이 아니면 뭐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해도 이런 의무감, 책무감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못 벗어나요.
주위의 어떤 비난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린다고요. 귀에서 들리기 이전에.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95페이지에서는요, 이제 긍정적 슬라이드는 현실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 환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바딤 젤란드는 계속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하란 얘기죠. 왜 그러냐면 내적 통제력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게 되면 원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긍정적 환상을 슬라이드화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바딤 젤란드가 말하는 이 슬라이드 기법은 현실 기반이고요. 현실에 깨어있음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펜듈럼의 깨어있음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과 스킬을 갖추는 것과 함께 가는 행동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방 안에서 4년만 방사한다고 원하는 것이 택배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주의 택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또 시간 낭비를 하게 돼 있어요. 시간 낭비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몇 번 경험했다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얘기가 끝나네요. 자, 그렇게 해서 96페이지까지 해서 책 내용을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메일이나 오픈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부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계속 안고 있게 되면은 이 영상에서 충분히 소개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적용 방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또 해석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시면 우측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